뉴스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3명과 감독 책임을 못한 본인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18 공청회 문제로 상처를 입은 유공자와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근거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건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로 국회의원이 이에 판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북한군 개입 여부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 공개 조치가 이루어지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5.18 쟁점에 대한 검증과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징계나 제명이 아닌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개입 여부가 명백히 규명돼야 광주 시민과 국군의 명예가 회복된다면서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주자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가격을 내일 공시하기에 앞서서 오늘 통계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라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부산과 광주도 10% 넘게 올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에 3.79% 오른 충남은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이 인수 불참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을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쯤 계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과 법원, 가족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관계 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외교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빈 방문도 본격 논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오늘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판빈민 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목적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구체적인 일정, 숙소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도 본격 논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응유엔 푸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 장관은 오늘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를 이용해 베이징 서두 공항을 경유해 평양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머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민 장관도 베트남이 북한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 54년 전 김일성 주석 이후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당국이 명태 등 불법 어획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 동해협관리단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어린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만 명태 포획 금지는 우리 수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수입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 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힘껏 기른 농산물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농민들, 생떼 같은 자식을 묻는 기분이다라고 말하죠. 조금만 인기를 끌면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가격 폭락이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 도로를 따라 화물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상자째 내린 주키니 호박을 논해버립니다. 쌓아놓은 호박을 트랙터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산산조각 나는 호박들, 농민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호박을 내 손으로 부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진주 지역에서만 이처럼 논에 폐기 처분되는 주키니 호박은 10kg 상자 기준 24,000개, 240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이 호박을 버리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의 경매 가격은 특품 10kg 한 상자에 5,000원 선, 25,000원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기르는 값과 파는 값이 비슷합니다. 호박을 생산비가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도 안 되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지금은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박값이 형편없게 된 건 너무 많이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주키니 호박이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재배가 좀 편한 그 쭈끼니 호박을 전국적으로 많이 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뿐 아니라 농협까지 나서 힘겹게 키운 호박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자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배구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후반 지금 뭐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남자부부터 살펴보면 남자부가 7개 팀이잖아요. 네. 각 팀이 6라운드까지 36경기씩 치르게 되는데 1, 2, 3위 팀이 나란히 29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네. 7경기만 남았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정규리그 막판인데 남자부는 정규리그 1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을 하게 되고 2위와 3위가 플레이오프를 펼쳐서 이긴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시스템인데요. 네네. 먼저 순위표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지금 보시면 1위 대한항공이 승점 57점이고 2위 현대캐피탈과 3위 우리카드가 승점 56점입니다. 만약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면 준 플레이오프를 갖게 되는데 네. 올 시즌은 준 플레이오프가 아마도 열리지 않을 것 같고요. 남은 건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이 걸린 정규리그 1위 싸움인데 그야말로 안개속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캐피탈이 승수가 많은데 승점이 적은 거는 풀세트 접전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대한항공이 승점 1점 차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가 중요한데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난다. 네.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 마지막 세 팀이 이렇게 경쟁을 펼치는 과정도 상당히 흔치 않은 건데 이 세 팀끼리 맞붙으면 확 전력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세 팀의 승부에서는 한 팀이 이길 경우에 승점의 2배를 그렇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이렇게 된 이상 뭐 정규리그 1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세 팀이 펼칠 맞대결에서 이 순위 경쟁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이제 빅매치 중에 빅매치죠. 딱 3경기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맞붙고요. 그리고 정규리그 막바지인 다음 달 7일과 10일에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그리고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즘 프로 배구장 가면 관중도 정말 많고 흥행 열기가 뜨거운데 이 세 경기 뭐 빅매치 중에 빅매치예요. 굉장히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점이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계속 약체팀의 발목을 잡히는 팀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 팀이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맘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춧가루 뿌렸다, 그렇습니다.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어제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6위 KB손해보험에 1대3으로 졌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바로 전 경기에서도 최하위 한국전력에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지금 벌써 2연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위, 7위와의 맞대결이니까 선두로 치고 나갈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두 번의 대결에서 승점 1점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빠져있는 간판 공격수죠. 문성민 선수와 센터 신영석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고 세터 이원중과 이승원도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큰 고비를 맞은 셈인데요. 일단 최태용 감독은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18일 대한항공전에 대비해서 얼마나 전력을 추스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한 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대한항공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레프트죠. 정지석 선수가 지난주 우리카드와 경기에서 팔꿈치를 다쳤는데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가스파리니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점도 좀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올 시즌 돌풍의 주인공인 우리카드도 전체적인 리시브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 선수 아가메즈가 워낙 다혈질이에요.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세 팀이 모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더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부를 살펴보면 여자부의 혼전 양상은 남자부보다 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자부 보면 예. 3위까지 나가는 플레이오프에 어느 팀이 나갈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예상할 수도 없는 후반인데, 상황입니다. 예. 순위표 함께 보실까요? 각 팀이 지금 6경기씩 남겨두고 있는데 2위부터 4위까지 세 팀이 승점 43점으로 동률이고 남아있는 경기 수도 같습니다. 세트 득실 차이로 GS칼텍스, 도로공사, 기업은행 순으로 순위가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 세 팀 중에서 한 팀은 플레이오프 탈락의 멍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배구 팬들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추측을 하는 전망하는 그 재밌는 과정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자, 최종 순위를 좀 예상해 보죠. 뭐 세 팀의 최종 순위 예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도로공사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 위기를 딛고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과도 좋았는데 내용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1, 2, 3위 팀인 흥국생명, GS칼텍스, 기업은행을 모조리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9세트 따내는 동안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고요. 박정화와 정대영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여기에 대체 선수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 파튜도 국내 무대에 완전히 적응을 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 큰 경기를 치러본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저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의 분위기라면 선두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기세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반면에 기업은행은 최근 2경기를 연달아 내주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 3연승 뒤에 3연패, 그리고 2연승 뒤 2연패, 좀 이렇게 기복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GS칼텍스는 역시 부상 없이 전 경기에 나서고 있는 에이스 이소영 선수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기에 알리와 강소희까지 가세한 삼각편대가 위력적이고요. 최근에는 강소희 선수가 부상으로 약간 고전하고 있는데 대신 표승주 선수가 활약하면서 이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또 지금 5위 현대건설이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예요. 이런 팀들 보고 고춧가루 부대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도 순위 싸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허재원 기자 전망 잘 적어놨다가 다음에 네. 이제 순위 결정되고 나서 네.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2일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